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비용은 일단 싹 다 합쳐서 700 들었어요. 600에서 700 생각하시면 되세요.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예물 같은 거 양쪽에서 다 안 하기로 했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면 좀 쓴소리 하실 수도 있고 서운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결국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옥신각신하는 과정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면 되시니까 이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은 쓰지 말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하지 말자고 부모님들을 설득을 시켰고 예물 예단 같은 거 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 그대로 남편과 살고 있고요. 저는 4년 전에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셋집을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중소기업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이 막 넓은 편은 아닌데 혼자 살기에 넉넉한 편이었고 지금 둘이 산다고 숨막히기 좁진 않아요. 결혼 준비할 때 신혼집 구하는 것 때문에 진짜 모든 분들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신혼집도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집은 혼자 자취하던 오래된 다주택이었는데 여기를 신혼집으로 그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에 부모님도 자꾸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돈 공부를 시작하면서 뚜렷한 목표가 생기고 저만의 철학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스스로가 더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들 시선보다는 제 성공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럽다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좋은 신혼집에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건지 계속 생각하면서 배우자가 될 사람과 얘기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 기준 안에 나를 맞춰보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마세요. 신혼집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0원이었습니다. 대관료는 카페를 빌렸었는데 그라운드 125라는 카페였거든요.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7시간 대관을 했었는데 금액은 거의 100만원 가까이 대관료가 나왔었는데 DC 조금 받아가지고 94만 5천원이 나왔었고 여기가 카페다 보니까 음료를 한 30잔인가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수에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면 그것도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하객분들이 뷔페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나 차 같은 거 마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프리하게 주문을 받았었고 추가된 금액까지 합하면 28,200원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97만 3,200원 대략 97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터링 뷔페는 저스틴 케이터링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인당 5만원씩대로 저희가 하객수를 50명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2명이 추가가 돼서 하객수 52명에 딱 맞게 52인분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참고로 밥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뷔페 부르시는 분들은 15인분 정도는 넉넉하게 더 추가 주문을 하면 모자르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못해도 10인분 정도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출장 뷔페는 출장비가 따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서울 기준으로 기본 3시간 서울 출장비가 20만원 거기에 부가세 10% 내서 368만원 음료는 저희가 따로 사서 진열했다고 했잖아요. 물이랑 노알콜 스파클링 와인, 소주, 맥주 이렇게 준비했었거든요. 스파클링 와인은 마켓컬리에서 8,900원 하는 와인이 있었어요. 총 26병을 샀는데 결제를 제 아이디랑 남편 아이디랑 따로 구매를 했는데 남편이 마켓컬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첫 구매 이벤트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마침 500ml 생수 20페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쿠폰 할인 포인트까지 다 쓸 수 있게끔 배송비 안 들게 나눠서 주문을 해가지고 와인은 25,000원 정도 싸게 주문할 수 있었고 20만 6,200원 들었었어요. 아까 말한 첫 구매 이벤트에서 생수 20페트 무료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사이트에 가서 500ml 생수 40개 9,900원 그러니까 만원 주고 준비를 했고 소주랑 맥주는 마트에서 한 10만원어치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다들 술을 많이 안 드셔가지고 한 절반 이상 남았었거든요. 아무튼 음료비는 한 27만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료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뷔페에 오히려 돈을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첩장 비용은 보자기 카드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켰거든요. 청첩장은 진짜 한 번 보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저렴한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주문을 했었어요. 장당 650원짜리를 70장 인쇄를 해서 48,000원에 맞췄었고, 웨딩 스냅 사진, 이거는 작가님이랑만 촬영하면 67만원인데 거기에 제휴업체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것도 예약을 해서 15만원을 따로 추가로 결제를 했고 총 82만원에 촬영을 모두 마쳤어요. 촬영은 어느 달에 하는지, 성수기 때 하는지 비성수기 때 하는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 촬영 장소의 개수, 컨셉 변경하는 횟수, 원본 사진 몇 커트 보내줄 건지, 추후에 보정해주잖아요. 그 보정해주는 사진 받는 개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시는 작가님 찾으시면 그 작가님한테 문의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저는 정은 작가님이라고 네이버에서 벨리몰의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이런 게 뜰 거거든요. 그래서 정은 작가님과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본식대 출장 메이크업은 당근마켓에서 찾은 아티스트 분이라 가지고 개인이 그냥 하시는 거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신랑 신부 헤어 메이크업 다 합쳐서 출장까지 다 14만원에 결제를 했어요. 부케는 중고로 사진 않았고요. 웨딩 스냅 찍을 때는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사진 작가님이 손에 뭐 없으면 어색할 수도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사진 자연스럽게 잘 찍으려면 손에 뭐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중고로 구하려고 하긴 했는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가격대도 별로 안 맞고. 그래서 초반에 제가 조화를 몇 개 사놨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거를 제가 직접 잘라서 조그만 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촬영을 했었어요. 본식 때는 돈을 좀 들여서 동네 근처에 있는 이쁜 꽃집에서 생화로 부케를 맞췄어요. 부케도 부케지만 남편 여기에 꽂는 보토니에도 필요하고 부모님들 꽂는 코사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케는 제 거 하나, 남편 보토니에 하나, 부모님들이랑 진행 맡아주시는 사회자분 코사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14만원 줬었어요. 나머지는 아이템 이제 준비하느라고 썼던 돈인데, 이건 어떻게 꾸밀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참고만 해주시고, 일단 제가 필요해서 샀던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웨딩 사진 진열해둘 거 액자가 필요하잖아요. 액자 5개를 당근마켓에서 5,000원 주고 샀고, 근데 이건 다이소에 가도 하나에 1,000원에 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액자에 넣을 사진 인화하는 거 5장에 7,000원. 식장에 전구를 달려고 했었거든요. 분위기를 쉽게 낼 수 있는 게 조명이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알전구를 생각을 해가지고 알전구도 당근마켓에서 약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는데 하나에 5,500원, 80개를 샀었거든요. 44만원을 썼는데, 이 알전구를 쉽게 이렇게 걸려면 보리형으로 된 자석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리형 자석도 인터넷에 38개 주문해서 대략 12만원, 또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종이 소재로 된 일회용 매트도 8,000원에 샀었고, 레이스 같은 것도 걸어놓고 싶어서 당근마켓에 누가 원단을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원단 4만원어치 샀던 것 같아요. 또 일반 카페에서 쓰는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를 누가 2,000원에 200개를 올렸길래 그것도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음료 잔을 대신했었고, 뭐 조화 샀던 거, 이런 짜잘한 거, 그런 거 합치면 7만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진행 봐주시는 사회자 단상 위에 올리는 꽃 상자 12,000원짜리 그거만 쓰고 다른 거는 다 안 썼어요. 그리고 이 사회자 스탠딩 단상도 당근마켓에서 구하려고 했었는데 마치 사이즈가 딱 맞는 테이블이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셀프 웨딩 한다고 사고 싶다고 채팅을 하니까 그분이 무료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27,000원짜리였거든요. 그리고 하객분들한테 손편지 받으려면 엽서 조그만 거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료 나눔 하시는 분이 취미로 모았던 게 있는데 다 나눠주겠다고 해서 거의 50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 번에 끝냈었고, 볼펜도 여러 개 필요했었어가지고 뭉태기로 파는 거 2,000원에 사서 끝냈습니다. 다이소에서는 제가 샀던 게 실크 같은 느낌의 포장용 끈 화이트 색상으로 샀었는데, 밖에를 리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꾸미면 분위기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끈 사고 테이프 같은 거 준비물들 15,000원 정도 결제했었고, 이렇게 꾸민 비용은 71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좀 아까운 게 알전구도 다 안 썼거든요. 절반도 안 썼어요. 절반만 샀어도 충분했었을 텐데 그러면 25만원도 안 줬을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은 꾸민 비용 토탈 하면은 50만원도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
처음 해보니까 모자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리형 자석도 그거는 쓰면은 진짜 유용하게 잘 썼을 아이템인데 그 스태프분들이 그거 거느라고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걸면서 꾸미면은 준비하는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됐을 텐데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제가 고리형 자석 포장을 아예 뜯지도 않았어요. 이게 좀 많이 아쉬웠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샀던 소품들은 중고로 다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결혼 비용에다가 다시 붓고 조금이라도 충당을 하려고 열심히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구두, 옷, 액세서리 이런 거는 개인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었어요. 남편은 셔츠나 뭐 턱시도 정장 2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의 맞춤 정장 맞췄었고, 구두는 당근마켓에서 28,000원짜리 샀었고, 저는 촬영용 원피스 하나는 8만 원, 하나는 5만 원짜리, 그리고 본식용 드레스는 55,000원짜리, 또 베일 필요하잖아요. 베일 9,000원, 웨딩 브라 15,000원, 귀걸이 9,000원, 웨딩 슈즈 2만 원 마음에 드는 거 구해서 23만 8천원의 의상이나 뭐 이런 액세서리 다 끝냈어요. 저는 23만 8천원, 남편은 32만 8천원 정도 들었어요.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관료 97만원, 뷔페랑 음료 합해서 387만원, 웨딩 촬영 비용 67만원, 의상 관련해가지고 신랑 신부 둘이 합쳐서 57만원, 헤어 메이크업, 본식 때랑 촬영 때 합해서 29만원, 부케 14만원, 첨첩장 5만원, 식장 꾸민비 71만원 해서 총 727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낭비됐던 것만 빼면 600만원 선에서 가능했었죠. 이렇게 진짜 셀프 웨딩을 하신다면 비용은 600만원에서 700만원 가까이로 정하시고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설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이 좀 많아져가지고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조금 됐다 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신혼여행비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가계부를 제가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결혼준비 싸우지 마시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